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는 이지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자음을 함께 배웠잖아요. 복습하셨나요? 자, 오늘은요 모음을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음은 자음에 비해서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진짜 이지하게 진짜 자세하게 완벽하게 여러분들 수업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오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눈빛을 반짝반짝거리며 수업을 열심히 들어줄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쌤과 함께하는 이지한 국어 모음의 모든 것. 먼저 모음의 정의입니다. 모음은요,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음은요,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였죠. 그쵸? 모음은요, 여러분,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가를 발음해 보세요. 가. 그리고 아를 발음해 보세요. 자, 뭐가 더 쉽나요? 이때 여러분 아의 이응은 소리가 없죠?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 글자는 실질적으로는 모음 아로만 이루어진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 아를 비교해 보세요. 발음해 보세요. 가, 아. 뭐가 더 쉽나요, 여러분? 가에서 기억을 발음하려면 얘가 그 공기의 흐름을 막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는 어때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나오죠. 가, 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모음은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음의 분류 기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음은요,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단모음이고요. 그리고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면 이중모음이에요, 여러분. 자, 정의 외워봅시다. 단모음이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 이중모음이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와 과거라는 단어를 써놨는데요. 여기와 과거를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 과거의 거, 즉 이와 어를 발음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처음과 끝까지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나요? 전혀 달라지지 않죠.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가 똑같죠? 이렇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을 뭐라고 했죠, 여러분? 단모음이라고 했어요. 그쵸? 잘했어요. 단모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여와 과거의 과. 자, 여기에 여와 과거의 와를 좀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 시작. 이어 어때요, 여러분? 여는 천천히 발음하면 아시겠지만 이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어의 자리에서 끝나요. 이어. 그쵸? 와는 어때요? 오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우와, 아의 자리에서 끝나죠. 그쵸? 다시 말하면 이에서 시작해서 어의 자리에서 끝나기 때문에 오의 위치에서 시작해서 아의 위치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모두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하고 와는 무슨 모음이다? 달라지는 모음이니까 이중모음이다. 알겠다. 여기 할 때 기의 이와 과거 할 때 거의 어는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단모음이고, 여기 할 때 여와 과거 할 때 과의 와는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중모음이구나. 맞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단모음부터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그럼 단모음은요,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즉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뉩니다. 전설모음의 이 전자는요, 앞 전자에다가 혀 설자예요. 혀가 앞쪽에 있는 모음이 전설 모음이 됩니다. 혀가 앞으로 나오면서 발음이 되는 거죠. 후설 모음은요, 이 뒤 후자에다가 혀 설자예요. 상대적으로 혀 끝이 뒤로 가면서 발음이 돼요. 되셨나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요, 혀의 높낮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때 혀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요, 혀 끝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혀 끝의 위치가 높은 단모음은 고모음, 높을 고자죠. 그 다음에 위치가 중간이면 중모음, 가운데 중자를 써서요. 위치가 낮으면 저모음, 낮에 저자를 써서요. 그쵸? 그래서 요 높다, 가운데, 낮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건 좀 구분하기 쉬워요.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자, 평순 모음은요, 입술의 모음이 평평하게 펴지는 모음, 입술 순자였죠?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게 펴지는 모음. 그리고 여러분, 원순 모음은 입술이요, 동그란 원의 모양처럼 되는 모음을 우리는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발음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에 발음해보세요. 이, 에 입술 모양이 상대적으로 어때요? 좀 펴지죠? 그쵸? 반면에 오, 우 이런 모음들은 어때요? 오, 우 입술 모양이 동그래지죠? 그래서 평순과 원순은 좀 상대적으로 구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혀의 앞뒤에 따라, 혀의 높낮이에 따라, 입술 모양에 따라서 모음을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기준을 합치면 하나의 표로 나와요. 빠밤. 단모음 체계. 자, 우리나라의 단모음은요, 10개예요. 10모음 체계를 이룹니다. 보이시나요?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이렇게 세 가지 기준 보이셔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뭐 이미 알고 계신 친구들도 있지만 좀 쉽게 외운다라고 해서요. 키, 위, 를, 주게, 돼, 소, 네, 한 번 띄고, 한 번 쉬고, 잠깐만요. 자, 한 번 쉬고, 가.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많이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었고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애를 한번 살펴볼까요? 애는 어때요? 입술의 모양이 발음할 때 입술의 모음이 평평해지는 평순 모음이면서 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앞에 오는 전설 모음이면서 혀의 높이가 가운데에 오는 중모음이에요. 아, 알겠다. 이 애는 전설이면서 평순이면서 중모음이구나. 되셨나요, 여러분? 자, 또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이를 한번 볼게요. 이는 어때요? 이는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면서 혀의 높이가 위에 오는 고모음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볼까요? 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는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니까 혀가 상대적으로 뒤에 오는 후설 모음이면서 우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래지는 원순 모음이면서 우 혀의 높이가 위쪽에 오는 고모음이 되는 거겠죠. 우. 자, 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는 혀의 위치가
위치가 앞에 오는 전설 모음이면서 입술의 모양이 동그래지는 원순 모음이면서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혀의 높이는 가운데에 오는 중모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발음하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요 두 개.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위하고 외를요, 주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면 단모음을 배우고 있어요. 단모음은 뭐였죠, 여러분?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모음이었죠. 그리고 위하고 외는 지금 단모음에 속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위하고 외를 발음을 해보시면 혀의 위치하고 입술의 모양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하기가 무척 매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발음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바꾸지 않고 발음하려면 뭔가 되게 이상해 보여요. 뭔가 되게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표준발음법 제4항에서는 뭐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냐 하면 여기서 자, 여러분 여기서 외하고 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그런데 붙임으로 뭐가 있냐면요. 외하고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이중모음처럼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바꾸어서 발음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가 아니라 위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바꾸면서 발음해도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여러분? 알겠다. 위하고 외는 단모음이지만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을 바꾸지 않고 발음하기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발음은 이중모음으로 해도 되는 거구나. 되셨어요, 여러분? 자, 하나 더. 이거는 또 기출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 애하고요, 애를 구별해서 발음할 수 있나요? 해보세요. 애. 차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자, 그럼 쌤이 알려줄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뭘 배웠냐면, 이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배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혀의 높이는요, 입이 벌어지는 정도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혀의 높이가 높을수록요, 입은 적게 벌어져요. 그래서 고모음은 입이 닫힌다라고 해서요, 폐모음이라고도 해요. 폐모음. 여러분 여기서 이 폐자가요, 이 닫을 폐, 닫다라는 뜻을 가진 폐예요. 자, 다시 말하면 고모음을 발음할 때는 입이 적게 벌어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혀의 높이가 낮을수록 그럼 어떨까요? 입이 많이 벌어지겠죠.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이 열린다라고 해서 개모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개자가요, 이 열개예요. 열다라는 뜻이에요. 입을 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요 애하고 애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애는 중모음이고요. 애는 저모음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애를 발음할 때 입이 더 벌어져야 되죠. 그쵸? 입이 더 벌어지면서 혀 위치는 더 낮아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볼게요. 알겠다. 애보다 애를 발음할 때가 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더 낮게 깔아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모음 중에서도 단모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제는 이중모음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정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모음이 뭐였죠? 선생님이 너무 계속 귀찮게 물어보죠. 여러분, 그런데요, 문법은 진짜 계속 반복해야 되고,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다시.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그리고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모음? 달라지는 모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요 있잖아요. 요를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혀의 위치가 뭐에서 시작해요? 이의 위치에서 시작해서
오의 위치에서 끝나는 거죠. 그쵸? 혀의 최고점이 앞에서 뒤로 움직이고 입술 모양도 이 평평했다가 오 둥글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이중 모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중 모음은요,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공식이 있어요. 이중 모음은요, 무조건 언제나 항상 늘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 또는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중요한 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야지만 뭐가 된다? 이중모음이 된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단모음에 대한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이제 반모음을 좀 알아야지 이중모음을 알겠죠? 이해하겠죠? 자, 반모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모음은요. 일단 온전한 모음이 아니에요. 반만 모음이에요. 온전한 모음이 아니고 발음할 때 위치에 잠시 머무르면서 요게 키워드예요. 미끄러지듯이 발음되는 모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모음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반모음은요. 다른 말로 활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활자가 미끄러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반모음은요, 미끄러지듯이 발음되는 모음이에요. 자, 다시 예를 들어서, 다시 요를 봅시다. 자, 요는 아까 모의 위치에서 시작해서 모의 위치로 끝난다 그랬죠? 이의 위치에서 시작해서 오의 위치에서 끝난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하고요, 오를 빠르게 연결해서 발음해 보세요.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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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이오 하다가 요처럼 들리죠? 그쵸? 여러분, 요는요, 이렇게 이하고 오가 이어진 발음이에요. 자, 그럼 질문. 여러분, 이 이하고 오 중에서 미끄러지듯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발음은 이일까요? 오일까요? 이오. 발음을 끝냈을 때 입모양이 이에 가깝나요? 오에 가깝나요? 오에 가깝죠? 그럼 스쳐 지나가는 발음은 누가 될까요? 이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바로 이 스쳐가 지나가는 이가 뭐가 되냐 하면 반모음입니다. 되셨나요? 자, 반모음에는 이렇게 반달 표시를 해줘요. 자, 여러분 이때 발음되는 이는요. 이 이는 반모음이죠? 단모음이랑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단모음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오래 변함없이 머무는 소리 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반모음 이는요. 금방 다른 소리랑 합쳐지는 오랑 합쳐지는 이오 할 때 그 이 짧게 그 느껴야 돼요. 이오 할 때 이 미끄러지는 소리죠.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반모음. 자, 반모음은요. 보시면 혼자서 이렇게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얘만 소리 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오랑 이렇게 단모음과 결합을 해야지만 이오라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모음은 단모음이랑 구별해주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반달 표시, 이렇게 반달 표시를 붙여서 단모음과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모음에는 뭐가 있느냐? 이 반모음 이와, 그쵸? 이거 위에는 반달 표시예요, 여러분. 반달 표시. 자, 반모음 종류에는 이 계열과 우 계열이 있어요. 여기도 반달 표시 이렇게. 반모음은 온전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모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위에 반달표를 붙여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반모음 정리가 됐어요. 반모음은 온전한 모음이 아니다. 잠시 머무르면서 미끄러지듯이 발음하는 모음이다. 혼자서 절대로 소리 낼 수가 없고 이렇게 단모음과 결합해서 소리가 난다. 온전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반달 표시를 붙여서 우리가 표시를 해준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반모음도 다 알았어요. 자, 그럼 이중모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중모음은요, 이렇게, 반모음의 종류, 그리고 결합 순서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나눠보면요, 전설 이중모음과 원순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반모음 이 계열 있죠, 여러분. 우리 이 반모음 이 계열 이중모음을 전설 이중모음이라고 하고 반모음 오 그리고 반모음
우 계열의 이중모음을 원순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전설 이중모음에는 뭐가 있냐면 야, 여, 요, 유, 예, 예, 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중모음 야 한번 볼게요. 자, 이중모음 야는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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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때요, 여러분? 반모음 이와 단모음 아가 결합한 모음이에요. 아까 이중모음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얘는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은 반드시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라 그랬죠. 이 반모음 이와 단모음 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야가 되는 거예요. 그쵸? 되셨나요, 여러분? 여도 마찬가지예요. 여도 한번 해볼까요? 여는 이중모음이에요. 여러분, 이중모음 여는 어때요? 이어, 이어, 이어. 반모음 이와 단모음 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모음입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럼 원순 이중모음엔 뭐가 있나 볼까요? 원순 이중모음에는 와, 왜, 워, 왜가 있습니다. 하나만 보고 갈까요? 자, 이중모음 와는요. 우와, 우와, 우와. 어때요, 여러분? 반모음 우와, 단모음, 반모음 우와, 단모음 아가 만나서 이루어진 뭐다? 이중모음이에요. 선생님, 얘가 반모음일 수도 있잖아요. 왜 얘가 반모음이에요? 그럼 반모음엔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이 계열과 오우 계열만 있다고 설명했죠. 여기 위에서 반모음은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반모음은 이 계열과 오우 계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는 여러분 반모음이 될 수가 없어요. 단모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기준으로 보신다면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전설 이중모음, 즉 이 계열 이중모음과 그 다음에 원순 이중모음, 즉 오우 계열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전설 이중모음, 이 계열 이중모음에는 야, 여, 요, 유, 예, 예, 의가 있고 오우 계열 이중모음에는 와, 왜, 워 이렇게 4개가 있다. 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요, 결합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이중모음이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모음이 이중모음이라고 했어요.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모음이 이중모음이라고 했는데 순서가 반모음이 먼저 올 수가 있고 단모음이 먼저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모음이 먼저 오는 이중모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단모음이 먼저 오면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자, 지금 보시니까 상향 이중모음에 뭐가 있냐면 야, 여, 요, 유, 예, 예, 와, 왜, 워, 왜, 오잉? 대부분이 여러분 상향 이중모음이네요. 그쵸? 하향 이중모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 하나 이거 보고 가실까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이중모음은요. 여러분, 의와 이의 결합이에요. 이때 반모음은 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얘가 단모음이고 얘가 반모음으로 이루어진, 즉 단모음 의와 반모음 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모음이 의가 됩니다. 이때 단모음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의는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향 이중모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모음을 하나, 둘,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표 눈에 담아 두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중모음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나요? 모음을 배우고 있죠. 자, 그러면 모음과 관련해서 잘못 쓰이는 맞춤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노래를 부르든지, 말든지, 말든지. 자, 첫 번째는 던지와 든지입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은요, 노래를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는 거죠. 이 문장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것과 부르지 않는 것, 즉,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써야 하냐면, 든지를 써야 됩니다. 든지. 자, 든지는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노래를 부르는 것과 부르지 않는 것 선택의 의미 있기 때문에 뭐가 맞냐? 든지가 맞아요. 선생님 그럼 던지는 뭐예요? 던지는요 여러분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이는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날이 금세 어두워졌다. 자, 금세는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금시에가 줄어든 말이다. 금세의 의미로 금세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금세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거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금세에가 맞습니다. 금세는 금시의 준말이거든요. 표준어 규정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왠지와 왠지. 자, 세 번째 왠. 이 왠은요 여러분 어찌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왜 그런지 모르게 라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라는 의미지 어찌된 좋은 일, 어떠한 좋은 일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게 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 왠지가 맞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까요? 자, 여러분, 요 대하고 대,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죠? 어제 명우가 발표하는 걸 봤는데, 걔 정말 발표 잘하대. 건아가 그러는데, 어제 새로 개봉한 영화가 그렇게 재미있대. 많이 헷갈리죠, 여러분? 이때 요 대 있죠? 대. 요 대는요, 여러분,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사용하는 어미예요. 요 대는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하는 어미예요. 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면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나? 많이 헷갈리면 여러분 요 대는요. 뭐뭐 하더라. 요 대는요. 뭐뭐라고 해 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걔 정말 발표 잘하더라. 이렇게요.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해. 이렇게요.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대는 뭐뭐 하더라 라고 바꿔보면 되는 거고 요 대는 뭐뭐라고 해 라고 바꿔보면 이제 자연스럽다 라는 거 머릿속에 넣고 가면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는 게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문제는 2017년 9월 모의고사입니다. 13번 문제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놀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는 이라 그랬어요. 우리 배운 이거 뭐예요, 여러분? 단모음 체계가 나오네요. 단모음 체계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승리 조건, 아래의 승리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 카드를 찾아보래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둔 상태. 그럼 여러분 앞쪽에 둔 거니까 뭐야? 전설 모음이에요? 후설 모음이에요? 전설 모음이겠네요. 그럼 여러분 후설 모음은 아니고 지금 이 중에서 찾으라는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래요. 그럼 원순이에요? 평순이에요? 평순 모음이 되는 거죠. 자, 계속 범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순 모음이면 여기서 찾으라는 거죠. 얘는 탈락. 자, 마지막 조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입을 조금 벌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상태. 입을 조금 벌리는 거는 폐모음, 그쵸? 굉장히 높은 상태, 고모음은 다른 말로 폐모음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고모음을 찾으면, 여러분, 누가 나와요? 2가 나오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의 출석 퀴즈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준 여러분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많이 칭찬해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시작했던 모음 수업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